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유닛 3, 동명사의 역할 중 전치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먼저 복습 살짝 하고 나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준동사 중에서도 어떤 거 배우고 있죠? 준동사 중에서도 동명사를 배우고 있죠. 동명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워두는 게 좋다? 투 부정사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분사까지 세트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생각 정리가 좋아지겠죠. 일단 투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적 용법이 있다? 세 가지 용법이 있었습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었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명자가 들어가 뭐로밖에 못 쓰인다? 명사적 용법으로밖에 못 쓰인다. 분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으로밖에 못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분사구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사로도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명사는 명사로 사용이 되니까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목적어의 측면에서 투부정사와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죠? 투부정사는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 꼴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꼴을 쓸 수가 있다라 그랬었죠. 이게 한 가지 차이점이라 그랬고, 이 내용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자,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분사나 전부 다 준동사에 속하는 녀석이라 그랬죠? 이런 준동사라는 녀석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그런데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뭐의 성질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일반적인 동사의 성질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 일반적인 동사 어떻게 사용돼요? 주어와 동사가 세트로 쓰이고 뒤에 적절한 보충어를 달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동사의 쓰임이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동사의 쓰임이 무엇인고 하고 보니, 첫 번째, 모든 동사들은 앞에 뭘 가지고 온다? 주어를 가지고 오죠. 그렇다 보니 준동사도 주어를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동사는 진짜 동사야? 이제는 약간 급이 떨어진 동사야? 급이 떨어지는 동사죠. 이름부터 준회원에 준자가 붙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주어를 가지고 싶지만 그냥 주어는 가질 수가 없으니 뭐를 가지게 된다? 뜻만 주어인 거, 뜻만 있는 이가라고 해석되는 거.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충어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준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던 보충어를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원래 자동사에다가 to를 붙였어? 투부정사가 됐더라도 자동사야. 원래 타동사였어? to를 붙이더라도 타동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동명사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라고? 준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준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는 누가 꾸며줘? 형용사요, 부사요? 부사가 꾸며줘. 이게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거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동명사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준동사로서의 성질. 앞에 말씀드렸던 명사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명사적 용법으로서의 특징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다? 초반부에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중요한 내용은 여기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자, 이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다 그랬죠. 자, 동사들 중에서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애와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애가 있다 그랬어. 그런데 이거를 살필 때 우리가 범위를 잘 정해놔야 된다 그랬죠. 무슨 소리야? 동사들 중에서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한다고 하는 애는 일반적인 명사도 안 되고 대명사도 안 되고 대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었나? 아니었죠. 뭐 중에서? 준동사 중에서는 투부정사만 가능한 거야. 준동사 중에서는 동명사만 가능한 거야. 준동사 중에서 둘 다 가능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목차처럼 어떻게 표시해놨어요?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는데 막힘이 없을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제가 공부의 팁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내용과 예외적인 내용, 여기서 예외적이라는 거는 더 적은 경우의 수만 설명하는 거, 혹은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녀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규칙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일반적인 거 먼저 배운다, 예외적인 거 먼저 배운다? 일반적인 걸 먼저 배운다. 왜? 일단 이 규칙 자체가 뭐야? 90%는 이걸로 설명되고 10%는 얘로 설명되는 꼴이니까 일반적인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를 배워놔야 얘가 특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당연히 그래서 규칙을 배울 땐 일반적인 거 먼저, 예외적인 거 다음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데 단어라던가 수거라던가 이런 데이터 위주의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인 거, 자주 쓰이는 데이터와 일반적이지 않은 거, 예외적인 데이터 중에서 뭘 먼저 공부한다? 예외적인 거 먼저 공부한다. 왜? 얘만 외워놓고 나면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단어 세트에 들어간다고 알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런데 제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뭐가 더 수가 적은 것 같다 그랬어? 뭐가 더 예외적인 것 같다 그랬어? 동명사가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튼 둘 중 하나만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반대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 근데 저는 지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더 적은 것 같다. 이걸 예외로 그냥 박아버리자고. 팩트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게 공부하기 편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동명사를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보통 과거나 진행 혹은 현재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보통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 동명사는 두 문자를 따서 외우자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기가, 피가 많이 났어. 왜? 포크에 찔렸어. 다시 어떻게 외운다고요? 기가, 피가 많이 났어. 왜? 포크에 찔렸어. 됐죠? 어떻게 외운다? avoid, give up, finish, mind, enjoy, postpone, keep, postpone 아니죠? postpone, keep, suggest. 이 정도는 외우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과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동사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투부정사, 동사가 현재나 과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동명사라 그랬죠. 즉, 앞선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다는 거는 여기 세트에 나와 있는 동사들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도 전부 다 동명사 목적어를 가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만 먼저 외우고 나면 같은 뜻 혹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 세트들도 한 번에 외우는 효과가 난다. 얘네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데다가 딱히 의미적으로 뭔가 일관성을 찾아내는 규칙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달달달 외우자. 그런데 제가 서지스트까지는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역할 3번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수거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거 많이 없습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spend 돈 시간 ing 따라해보세요. spend 돈 시간 ing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자, spend 다음에는요 돈이나 시간이 목적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는데 이 ing에 원래 in이 앞에 있었다가 in이 생략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교재에서 이렇게 동명사 표현이다 라고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멘붕이 오게 됩니다. 뭐냐? 동명사는 무슨 종용법? 명사종용법. 명사종용법이라는 건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달달달 외웠는데 여기 나온 ing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그쵸? 원래 전명구였으니까 부사적으로 사용이 되는 어구였을 텐데 전치사가 빠져버린 거 아니야.
지금 동명사가 혼자 부사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in 잘 안 쓰는데 얘를 동명사라고 설명해야 되냐, 얘는 분사구문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해석 어떻게 하느냐, spend, 소비합니다, 사용합니다. 뭐를? 돈, 시간을. 얘가 목적어라 그랬어. 뭐 하는데? 동사 ing 하는데. 어렵지 않죠? have difficulty ing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설명. be busy in ing 똑같고요. prevent A from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데 아래 나와 있죠? keep A from ing랑 keep A ing랑 조금 다르대. 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keep부터 봅시다. keep이란 단어는요,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유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화가 없고 뭔가 계속되는 거, 이게 keep이죠. 자, 그렇다면 keep 다음에 목적어를 딱 갖다 놨어. 그럼 무슨 뜻이죠? 목적어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만약에 keep 다음에 ing, 동명사 혹은 분사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동명사가 딱 나타났어. 그럼 무슨 뜻이죠? 동명사라는 행동을 유지하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네.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보는 겁니다.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 ing가 나왔어. 일종의 오형식인데, 자,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자, keep의 의미가 뭐라고? 유지하는 거라고. 자, 제가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챕터 2에 보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 관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술 관계,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배웠었죠. 주어와 동사 같은 관계. 얘는 주인공, 술어는 그 내용 혹은 행동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이다. 아무튼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되고 보어가 마치 동사처럼 해석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되고 ing가 동사처럼 해석되겠네. 그런데 그러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목적어가 계속 ing하게 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저 지금 계속 유지하다라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의미를 계속 발출해내고 있는 겁니다. 발견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변형을 줘서 목적어 다음에 from ing가 나왔다고 봅시다. keep의 의미가 뭐라고? 유지하는 거라고. 그리고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를 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면 목적어를 유지시키는 거야. 뭐로부터? from ing로부터. 자, 유지라는 게 뭐라고요? 변화라는 게 없다는 뜻이라고. 변화라는 게 없는 게 유지라고. 근데 from, 뭐뭐로부터 얘를 유지시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요인인 거고, keep은 그걸 막아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 되겠어요? 목적어를 ing 하는 것으로부터 ing로부터 막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걸 한술 더 떠서 제대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keep은 왜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고?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특히 뭐겠어요? 당연히 헷갈리는 페어가 뭐야? 얘랑 얘죠. 이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prevent, stop 이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from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죠. from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쵸? 왜? prevent가 무슨 뜻이에요? 막다. 아이고. prevent가 막다. 예방하다는 뜻이잖아요. stop은 멈추게 한다는 뜻이잖아. 얘네는 애초에 못하게 한다는 뜻이잖아. keep처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못하게 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는 from을 빼버리더라도 그냥 ing만 쓰더라도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keep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딱 봐도 뭐랑 헷갈리겠어요? to 다음에 부정사,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느냐? to 다음에 ing가 나와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건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기로 해결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는 ing 자리에는 절대로 동사 원형이 나와선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달리 말하면 얘네 ing 앞에 있는 이 to들은 어떤 to들? 이투는 전부 다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무슨 투다? 전치사 투다. 까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전부 다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be accustomed to ing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속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be used to ing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별표 쳐놨죠? 여기도 별표 쳐놨죠? 왜? 얘네가 use의 원래 뜻과 관련 없는 특이한 수거들이거든. 한번 설명해 볼게요. use란 단어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죠. 뭐뭐를 사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used, ed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과거 시제로서 사용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로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과거 분사 pp로서 사용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직도 안 배웠지만 수동태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바꾸게 되면은 당한다는 의미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be used로 쓰게 되면 사용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us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게 되면 used 마치 use의 과거 시제처럼 쓰였지만 사용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이건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used to는 준동사, 죄송합니다. 준조동사로서 조동사처럼 그냥 뒤에 동사 원형을 달고 나와요. used to 동사 원형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혹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단어로 소개되는 게 would고요. 디테일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딱히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be used to 부정사라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be used to 부정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여기 끊어놨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be used는 수동태로서 사용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의 아주 날것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법을 조합하기만 하면 돼. 됐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거 be used to까지는 똑같은데 앞에선 동사 원형이었죠. to 부정사였지. 근데 여기에서는 ing가 나와. ing가 나온다는 건 여기 나온 to는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보다 전치사 to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뜻이 뭐가 된다?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제3의 뜻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됐죠? 넘어가 보고요. more 플러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원래 동사가 타동사였다면, 원래 동사가 자동사였다면 얘가 to 부정사로 쓰이더라도 혹은 ing꼴 동명사로 쓰이더라도 어떻게 된다? 타동사로 쓰이고 자동사로 쓰인다 그랬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타동사에 ing가 붙었는데 VT에 ing가 붙었는데 뒤에 목적어가 안 쓰였어. 그럼 이거 옳은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로 동명사가 아예 명사로 굳어져 버린 거, 명사로 전성되어 버린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옳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해? 이 교재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문법 문제로 내려면 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명사는 동사가 아니죠. 그쵸? 동사에 ing가 붙어서 준동사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준동사들은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쵸? 근데 얘는 아예 명사로 굳어져 버렸다 그랬어? 그러면 아예 명사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어야겠네? 그쵸? 그렇다면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명사는요 앞에 관사나 소유격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쵸? 두 번째, 명사는요 뒤에 목적어와 같은 보충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는 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 소유격은 조금 괄호쳐 놓을게요. 동명사도 소유격을 가져올 수 있어서 지워버립시다. 관사가 있어.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럼 맞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명사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동사적 성질도 가지고 있잖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자,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1차적으로 명사를 쓰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즉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동명사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예외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했는데 지금 명사로 굳어져 버린 ing뿐만 아니라 어떤 명사도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냥 명사도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 know grammar for reading 파트로 넘어가 보면요. 또 수거야.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대신에 2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조금 외우기가 수월하겠죠? 제가 분명히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동명사 파트 공부하실 때는 단어장 외우시던 거 분량을 좀 줄이셔도 돼요. 어차피 외울 게 많아. 아시겠죠? 자,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목적어의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의 해석에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목적어의 형태가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to 부정사가 쓰일 때와 동명사가 쓰일 때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try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왜? 한번 보세요. try ing는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try to 부정사는 한번 그냥 대충 툭 해보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이래. 근데 해보려고 하면 툭 해보는 거랑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랑 그렇게 뭔 차이가 있어? 어쨌든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하려고 도전해봤다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독해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법책에 항상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한 건데 일부 문법책을 보면요. try ing는 제가 아까 동명사의 목적어, 동명사가 목적어로 나올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보통 과거나 현재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거에 착안해서 ing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 이미 실현된 일, 실현될 것 같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 라고 설명하는 문법책도 있고요. 어떤 문법책은요. try to 부정사는요. 실현되지 않았거나 의도만을 표현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forget ing 투부정사 이것도 과거와 미래의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forget ing는요. 뭐뭐 했던 것을 잊은 거예요. 과거에. forget 투부정사는 미래에 할 것을 잊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 내가 지갑을 두고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러겠지. 나 지갑 가져와야 하는 걸 까먹었어. 그럼 지갑 가져와야 했던 것은 과거적인 일이에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과거적인 일이죠? 그러면 ing를 쓴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숙제를 아직 안 했어. 근데 숙제를 해야 될 걸 까먹었어. 그러면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 된다. 됐죠? 자, 그런데 어떤 문법책 같은 경우에는요. forget to 부정사를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고 말을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왜? I forgot to 부정사 라고 말하면 나 뭐뭐 해야 되는 걸 까먹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무슨 뜻이야? 얘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가 I인 경우에 forget to 부정사를 쓰는 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보통은 I will never forget 이라고 하면서 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부정문일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어가 I인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그냥 듣고 흘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remember도 똑같습니다. ing가 나오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regret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regret ing는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regret to 부정사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얘도 사실은 과거적인 느낌과 미래적인 느낌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후회와 유감이라는 우리말로는 약간 다르게 쓰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조금 외워두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 투부정사는 얘는 조금 별표. 자, 얘는 애초에 품사가 달라집니다.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ing는 동명사로밖에 쓰이지 않는다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분사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명사적으로밖에 못 쓰이니까 목적어라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 나온 투부정사는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는 좀 건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문을 안 쓴 것 같은데 맨날 학원 선생님들이 쓰는 예시가 있어요. I stop smoking 이랑 I stop to smoke
스탑 ing면 뭐뭐 했던 것을 멈추다, 하던 것을 멈추다죠. 담배를 피던 것을 멈춘 거예요. 막 피고 있었는데 그만둔 거야. 근데 stop to smoke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던 거 하고 있었어. 뭔가를 하고 있었어. 근데 딱 멈췄어. 왜? 담배 피려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외우시면 되는데 딱히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엔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관련된 파트에서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쵸?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조금 덧붙이면 여기 on ing 나와 있죠? 얘랑 같이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in ing. in이 나오게 되면요, 뭐뭐 함에 있어서, 혹은 어떤 교재에서는 뭐뭐 할 때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됐죠? by ing가 쓰이게 되면요, 뭐뭐 함으로써 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조금 넘어가서요. 나머지는 사실 해석해 보다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보세요. never 어쩌고 without 어쩌고 나와 있죠. 그쵸? 절대 밥을 먹지 않아. without 손 씻기. 이런 식으로 보면 어때요? 한번 그대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절대 밥을 먹지 않아. without 손 씻기. 손을 씻지 않고서는. 무슨 뜻이야? 달리 말하면 뭐뭐 할 때마다 늘 동사한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손을 씻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의역한 거예요. 굳이 의역 안 하고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석하셔도 알아들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far from ing 나와 있는데요. far from이라는 표현 조금 알아두시고요. far from이라고 하면 from이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명사적인 어구, 동명사가 나오는 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far from 다음에는 동명사만 나오지 않아. 명사류만 나오지 않아요. 조금 특이한 애야. 그래서 얘는 따로 암기. 그냥 특이한 부정어 표현이다 정도로까지는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be worth ing. 자, 이거는 조금만 설명할게요. worth 같은 경우에는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조금 특이한 형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를게요. 전치사적 형용사.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왜 전치사적 형용사냐?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로서 사용이 되죠. 형용사는 어떻게 사용이 되죠? 형용사는 보어로 오거나 수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 근데 이런 설명 들은 적 있어요?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들어보신 적 없죠? 형용사가 어떻게 목적어를 가져와? 목적어를 가져오는 건 누구예요? 동사지. 그래서 계속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준동사의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충어를 가져온다. 목적어를 가져온다는 게 동사의 성질이었잖아요. 준동사의 성질이었었죠. 그쵸? 그런데 왜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부르냐? worth 다음에 나오는 이 ing는요, worth의 목적어예요. 되게 특이한 형용사예요. 되게 특이한 형용사. 이런 단어가 한 3개 정도 우리가 배울 만한 단어 중에 있는데 딱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worth 다음에 ing를 쓴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 worth의 목적어야 라고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저 선생 멍청하네. 어떻게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져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선생님들을 보호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전부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넘어가서 make a point of ing 이거 외우셔야 되겠고, feel like ing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명사에 대한 어법 설명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8 분사에 대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전부 다 30분 정도로 딱딱 끊고는 있는데 동명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고해가지고 30분을 어떻게 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외우라고 밖에 말씀을 안 드렸죠? 정말 죄송스럽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시고 독해에 막힘 없으셨으면, 그리고 문법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질문을 더 하실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